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벌써 2024년 벌써 12월 연말이 되고 있는데, 자, 타임지에서 올해의 어떤 포토, 사진을 항상 정리하고 있죠.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그 파트를 한번 정리해 보면서 파트를 좀 그룹 나눠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기후 위기인 것 같아요. 기후 위기로 전체 그 지구촌이 뭐 홍수다, 뭐 태풍이다, 뭐 그런 걸로 많이 이제 지구가 더워지다 보니까 그런 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우주 여행을 했죠. 스페이스 우주 여행을 또 성공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가자 전쟁, 그리고 헤즈볼라 전쟁, 이러한 전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그리고 이제 또 지구촌의 문화축제였던 2024년 파리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거 외에 또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제 포토 오브 더 이어 해가지고 타임지에서는 연말에 특집으로 이제 올해의 사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올해에 어떤 사진들, 지금 첫 번째 사진이 지금 지구가 더워지면서 화제가 나오고 있는 사진인데,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승리의 어떤 스릴을 느꼈던 올림픽에부터 우주여행의 그런 원더, 그런 경이로움, 그 다음에 용기의 어떤 힘에서 어떤 전쟁의 공포까지 어떤 그런 인간의 모든 감정을 이 사진 한 장으로 한번 압축해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사진은 역시 미국의 허리케인이 소식이 되겠네요. 자, 지도를 보시면은 미국에서 이런 열대성, 우리나라로 말하면 태풍이 되겠죠. 그걸 이제 허리케인이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이제 이 열대성 저기압이 발달해가지고 미국을 이렇게 항상 덮치고 있죠. 이쪽에 멕시코만 쪽을. 그래서 이제 이 수아나노아라는 그런 그 에팔라치아 산맥. 그러니까 미국에 가보시면 왼쪽은 락키 산맥이죠. 탄태평양 지역, 여전히 화산이 있는 지역이고, 오른쪽은 좀 퇴색된 아팔라치아 산맥이 있거든요. 오른쪽은. 그러다 보니까 워싱턴에서 뉴욕 또는 그런 지역을 가다 보면 좀 산이 좀 완만합니다. 완만한 산악 지역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왼쪽은 아팔라치아 산맥이 아닌 락키 산맥이니까 굉장히 크죠, 산맥들이. 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 수아나누아라는 곳이 일종의 이제 아팔라치아 산맥 근처에 이제 구릉지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집중호우가 있어가지고 지금 산사태 위험이 높았는데요. 그러니까 강수량이 이제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 강과 하천의 범람으로 심각한 홍수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어떤 그 작은 마을이었다고 해요. 이 수아나누아라는 곳이 호수가 있고 유명한 곳인데, 관광지인데, 여기가 이제 비교적 작은 커뮤니티 마을이었는데, 이제 홍수 방지 인프라 이런 것이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수아나누아라는 곳이 이제 타격을 입었다. 사진이 이제 타임지에서 선정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 한 채가 완전히 떠내려 왔죠.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체로키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아팔라치아 산맥의 그런 원래 인디언들의 그 언어에서 와가지고 수아나누어라는 그 이름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맑고 깨끗한 물이라는 강이라는 어원을 갖고 있는 이 수아나누아 그런 작은 마을의 어떤 그 일종의 이제 트로픽, 열대 트로픽의 태풍이죠. 그런 허리케인이 지나가면서 핥히고 간 흔적의 첫 번째 사진을 뽑고 있어요. 자, 그걸 영어로 한번 읽어보면요. 자, flood water and a destroyed building이죠. 그러니까 flood water, 홍수와 destroyed building, 파괴된 빌딩들이 막았다는 것이죠. 로드, 길을. 어디에 있는? 수아나누아에 있는. 자, NC라고 나와 있죠. NC. In the wake of Hurricane Helena. 우리가 이제 헬레나라는 그 여신의 이름이기도 하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아무튼 이 헬렌이라는 그 허리케인의 그 웨이크 흔적에서 9월 27일자입니다. 이 스톰은요, brought as much as, 자, 30인치 정도의 그런 홍수를 가져왔다는 것이고, 이 쪽은 이미 이제 saturated by an earlier front. 자, 프론트란 말 원래 전선이란 말이 있죠. 뭐 한랭 전선, 장마 전선할 때 그 전선이란 말을 프론트라고 하죠. 원래는 이제 전쟁할 때 그 대면, 암풀 내다보고 있는 전선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기상 관측 용어로서 그러니까 일찍부터 초기에 어떤 프론트, 전선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여기다가 쉽게 말하면 물을 더 머금은 이런 열대성 저기압의 그런 태풍의 그런 허리케인이 오다 보니 이제 배로 더 커진 것이죠, 물이. 그래서 막 쏟아지면서 어떤 그 30인치 정도의 그런 그 플러드 워터, 홍수가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saturate란 말은 이제 포화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습기나 물이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이런 엎친데 덮친 격이 되었다 이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허리케인 이제 헬렌 그 헐린이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번역을 했는데 헐린의 피해가 약 100조 원 정도, 100조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사망자가 한 초기에는 한 41명, 근데 이것이 이제 200명 이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NC가 이제 노스캐롤라이나라고 합니다. 예, 노스캐롤라. 그러니까 노스캐롤라이나의 이제 애쉬빌과 이제 벙컴 카운티 거기에서 이제 72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까 작은 지역에서 인프라가 적다 보니까. 그리고 약 460만 가구가 정전이 되어 있었고요. 정전되다 보니까 당연히 휴대전화, 인터넷 서비스 중단으로 주민들이 이제 큰 불편을 겪었다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요. 그래서 아까 훑고 갔던 플로리다주, 뭐 템파베이 지역 침수, 나무, 전봇대 파손, 노스캐롤라이나주 아까 애쉬빌 산사태, 홍수,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나무 쓰러짐 뭐 이런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긴급 거기를 방문해서 긴급 재난 지역을 선포했고 연방에서 돈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 기록은요 2005년 허리케인 까트리나 이후 최대 피해였다. 그래서 이제 허리케인 헐린의 피해를 첫 번째 소식으로 꼽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사진은 여전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사진은 이제 상징적인 사진이죠. 쉽게 말하면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에다가 미사일을 폭격했는데 민간인이 사는 아파트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이 지금 민간인 공격을 했던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medical worker treat a victim. 자, medical worker 즉 의료 관계자들이요 지금 그 치료하고 있어요. 희생자를. After Russian missile attack이죠. 러시아의 미사일이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헤빌리하게 아주 심하게 데미지드 손상을 줬죠. 레지덴셜 빌딩 즉 아파트가 되겠죠. 거주 시설이니까. 이곳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제2도시인 카르키프라는 곳인데 1월 23일자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제1의 도시 수도가 지금 러시아의 그 지도에 보시면 이제 키예프, 이제 우리가 이제 키우라고 하는데 제2의 도시가 하르키우인데 어때요? 러시아 국경하고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한 30km 정도 가깝다고 합니다. 30km만 가면 러시아 국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 오른쪽에 돈바스 지역이 지금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보면은 이쪽이 전략적인 요충지라는 거예요. 제2의 도시가 하르키우가. 그러니까 동부 전선을 방어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여기를 이제 폭격을 했다는 거예요. 미사일을. 그리고 왜 이곳을 했느냐? 그 탱크나 중장비를 생산하는 공장이 여기 있었다고 하고 또 여기에 이제 러시아어를 또 많이 쓰는 그런 친러 세력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민간인의 아파트라든지 겨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의 협상 카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하르키우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소련 시절에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과거에 이제 소비에트 사회주 공화국의 첫 번째 수도였다고 합니다. 1920년대에서 1934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뿌리가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키예프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고향과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수도로 사회주의 공화국을 이제 하르키우에다가 지정됐다고 해요. 20년에서 34년. 그러니까 거의 14년 동안.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이걸 통해서 역사적으로 여기가 러시아의 일부지 않느냐 이렇게 간주하면서 지금 침략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상징적인 민간인을 공격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진은 이제 중국의 이야기인데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시진핑 정권이 공고해지면서 지금 독재 처제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왜 백성들이 지금 중국을 탈출하고 미국까지 이제 오게 됐냐 이런 이야기인데 세 가지 원인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코로나19 시절에 그 엄격한 봉쇄 조치를 취했단 말이에요.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이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그래요. 특히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어섰다. 연합뉴스 기사를 캡처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진핑 주석 체제하에서 지금 언론이라든지 종교, 시민 사회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죠. 아시다시피 그 중국은 유튜브가 안 되는 거 아시죠? 유튜브가 안 됩니다. 다 통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증가하고 있다 보니
정치적, 사회적 자유를 추구하는 이들이 해외로 눈을 돌렸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이민을 이제 경로로서 멕시코를 이제 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에콰도르로 먼저 간다고 합니다. 에콰도르. 에콰도르가 왜 그런가 봤더니 중국하고 비자가 없이 입국 가능한 국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에콰도르로 이제 그 남미로 가서 거기서 이제 파나마 운하 쪽 그쪽을 이제 가가지고 이제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향하는 경로가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 루트를 이제 많이 선호하는데, 특히 이제 그 파나마 운하 쪽 이쪽에 뭐가 있냐면 다리엔 갭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이 갭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 갭이 있다고 하죠. 어떤 차이. 그런 게 잘라져 있다는 거예요, 갭이. 그러니까 다리엔이라는 그 스페인 사람들이 여기를 지배했잖아요, 남미를. 그러니까 이게 스페인 말인데, 다리엔 갭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여기가 이제 일종의 이제 사각지대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비무장지대 이런 느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여기를 이제 콜롬비아와 파나마 사이에 이 열대 우림지대인 다리엔 갭을 통과하는 위험한 여정을 감수하며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특히 2023년 한 해에만 이 경로를 통해 이동한 중국인이 25,344명이다라고 좀 연합뉴스 기사를 좀 캡처해 왔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런 분위기를 이제 아시고 영어 기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주민이 되겠죠. Migrant from China. 자, 중국으로부터 온 이런 이주민들이 warm themselves, 스스로를 지금 따뜻하게 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in 캠프. 캘리포니아의 캠프라는 걸 찾아보면은 완전히 멕시코 국경 왼쪽에, 캘리포니아 쪽 왼쪽에 국경 마을입니다. 국경하고 딱 접해 있어요. 근데 아주 소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런 캠프를 집중해서 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after crossing the U.S.-Mexico border in rainstorm on March 6입니다. 3월 6일자 사진인데 지금 스톰, 비가 엄청 왔나 봐요. 그래서 멕시코 국경에 이제 건너오면서 비를 맞아서 비옷을 입고 있는데, 이제 그 비옷으로 이제 스스로를 따뜻하게 하고 있는 이런 상징적인 사진이 되겠어요. The number of Chinese asylum seekers. asylum이란 말은 이제 안식처를 찾는 사람, 즉 이렇게 난민으로서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이 숫자가 지금 arriving near the southern border입니다. 이렇게 남쪽 국경을 미어 통과해서 이걸 경유해서 도착하는 이 안식처를 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has surged, 증가했다는 거예요. since 뭐한 이후로 the pandemic,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중국에서 이제 통제로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처했다. 아까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진짜 여기 보시면 멕시코 국경에 여기 딱 접해 있는 마을입니다. 캠프란 마을이. 그리고 이제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에 급증한 중국 이탈 망명 신청자, 아까 어사일럼 시커란 말 썼잖아요. 후진타오 집권일 때는 2000년도에 이런 숫자 한 10,000명 정도, 17,000명. 근데 이제 2012년 시진핑 주석 결과부터는 계속 늘었다는 거예요. 이 도표 보세요. 엄청 늘었죠. 그래서 2023년에 아까 뭐 12만 명 정도가 급증했다. 망명 신청자가.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상황을 얼마나 시진핑 주석이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자료는 이제 유엔 난민기구 자료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듯이 그 남미와 북미를 우리가 자동차 여행을 하고 싶어 하죠. 저도 꿈 중에 하나인데, 미국에서부터 남미까지 자동차 여행을 하고 싶은데 여기 딱 끊어진 데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그 다리엔 갭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이제 길이 갑자기 끊겼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콜롬비아와 파나마 사이에 이렇게 뭔가 좀 끊겨진 사이가 있는데, 이게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파나마와 콜롬비아 경계의 어떤 열대 우림 지역입니다. 열대 우림, 또 산악 지역이고 습지가 많은 곳이라고 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도로를 연결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아직까지도 뭐 특별한 이득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인데, 마치 우리가 이제 38선 이후에 이제 비무장지대가 생물 다양성 보존 지역으로 되어 있듯이 이쪽이 이제 자연 보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초기에 이 다리엔이라는 뜻은 이제 여기가 이제 스페인 식민지였다 보니까 스페인 탐험가들이 붙인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아마 그 토착민들이 썼던 언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엔이라고 이제 썼는데, 그래서 이제 1510년도에 이제 스페인 탐험가들이 여기를 처음 이제 발견했다고 했고, 이런 신세계 탐험과 이제 정복의 역사적인 상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원주민들과 충돌했겠죠. 그래서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정착이 실패했다고 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스코틀랜드가 생각해 보니까
전 세계 식민지를 막 했을 때 스코틀랜드도 우리도 하나 식민지를 건설을 한번 해보자라고 탐험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땅이 여기였다라고 그래요. 물론 스페인이 차지했었지만 그래서 열악한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스페인군의 공격과 질병으로 이제 그 스코틀랜드가 여기를 식민지 건설을 했는데 경제적인 파탄이 초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가 쉽게 말하면 망했어요. 그래서 영국, 잉글랜드하고 연합 왕국이 형성 계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1707년 잉글랜드하고 이제 합병이 된 거죠. 스코틀랜드가. 여기가 만약 성공했으면 여기는 이제 스코틀랜드 식민지가 되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동차 여행을 한다면 여기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배로 실어서 이렇게 가야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행지를 읽어보면 여행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서 배를 타고 이제 배를 이렇게 차를 날랐다 이런 말을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고속도로가 연결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는데 유일하게 아무튼 물리적으로 이렇게 단절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통과가 되면은 굳이 이제 배로 막 다니다 보니까 굳이 뭐 고속도로를 낼 필요는 없다 이런 느낌이다 보니 지금 그 교류가 주로 배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사각지대가 되다 보니까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주요 경로로 여기를 이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 이제 중국이라든지 IT, 뭐 쿠바, 뭐 베네수엘라 출신들이 여기를 좀 통과하고 있다 보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이민자 문제, 또 미립국 그런 조직들, 돈 주고 또 이렇게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던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앞으로 국경 안전 강화, 그다음에 환경 보호, 이런 협력,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이 쟁점이 아마 다리행 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역사적으로 한번 스코틀랜드 그런 식민지 건설 다리행 갭과 중국인들의 이주까지 한번 연결된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 10대 뉴스와 같은 지구촌의 사진을 가지고 올해를 한번 계속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